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절기상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입니다. 네, 하지만 전국엔 사흘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날씨는 이렇게 좀 춥지만은 봄이 우리에게 올 준비를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기분 좋은 아침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청주국 국제공항을 50분대로 연결할 수 있는 중부 내륙철도 지선의 사업성이 확보됐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 결과 경제성이 상위 수준을 나타낸 건데요.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광역철도와 함께 충북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중부 내륙철도 지선. 수서에서 음성 감곡까지 이어지는 철도에서 지선을 뽑아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55.3km 구간입니다. 서울에서 청주공항까지 환승 없이 52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와 경제성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이 한국교통대에 비용 편익 비시 분석을 의뢰한 결과 비수도권 철도 노선 중 상위 수준인 0.8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경제성이나 사업성 면에서 우수한 노선임이 입증된 셈입니다. 비수도권 노선에서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또 충청북도 건의를 통해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교통 정주 여건 면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인 충북 혁신도시에 철도를 신설하고 수도권까지 청주공항 이용 수요가 확대되면서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미 충청북도 국회의원 9명의 공동 건의문과 음성 군민의 염원을 담은 7만여 명의 서명부도 국토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 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는 시급하고도 시급한 문제인데 이건 단순히 철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넣어달라고 건의한 신규 철도 노선만 150여 개. 전국적인 과열 양상에 다음 달로 초안 발표와 공청회가 미뤄진 가운데 철도 건설로 지역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려는 충북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학교장의 갑질 문제를 제기했던 교사들이 도교육청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갑질 의혹을 받았던 학교장의 인사를 두고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도교육청 앞에 서 있습니다. 갑질 신고를 했는데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고 갑질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제는 갑질 의혹을 받았던 A교장의 인사입니다. A교장은 지난 4일 청주의 한 여자고등학교로 인사 발령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갑질과 관련해 감사관실의 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인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도교육청 인사 담당자는 A교장이 갑질 의혹을 받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감사관실로부터도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A교장 인사는 또 다른 인사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A교장이 부임한 여고에서 2년간 교장으로 있던 B교장은 정년을 1년 앞두고 다른 중학교로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B교장은 인사 발령 전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듣지 못했고 도교육청 인사과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다른 교원을 통해 파악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전화를 받았대요. 그게 무슨 전화냐? 그랬더니 인사 담당 장학관한테 전화가 왔는데 뜬금없이 교장 선생님이 어디 아픈 데가 없느냐. 너무나 황당스럽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도교육청 인사 담당자는 학교장 건강 상태 등의 질문은 단순히 안부를 묻는 차원으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고 인사 자체는 고교 혁신을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교조 충북지부는 A교장이 이른바 영전성 발령을 받았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퍼뜨리고 농사까지 망치는 야생 멧돼지 때문에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충북에서 지난 한 해 동안 9,600여 마리를 포획할 만큼 서식밀도 낮추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악순환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멧돼지 퇴치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멧돼지떼가 청주도심에 출몰해 차량 보닛과 사이드미러를 부러뜨리고 상가 출입문을 파손시켰습니다. 농촌에서도 멧돼지들이 농경지를 파헤치고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등 피해가 끊이질 않습니다. 보상도 거의 받을 수 없다 보니 농민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밭 위에 전부 다 망치고 전부 다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그 멧돼지나 고라니들이 그거 쳐갖고는 소용이 없어요. 전부 다 들어와서 뜯어먹고 하는데.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퍼지면서 불안감이 더 고조되는 상황에 멧돼지 퇴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진은 사육돼지 분비물을 이용해 멧돼지를 평지로 유인한 뒤 포획하고 있습니다. 2달간 반복 실험을 실시해 뛰어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아예 접근을 차단하는 울타리도 등장했습니다. 철제 구조물 아랫부분에 뾰족한 돌기가 여러 개 튀어나온 철판을 덧댄 뒤 살과 닿으면 찔리는 걸 활용해 멧돼지의 돌진을 막는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과 농가 피해를 줄이는데 많이 보급이 되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AI 인공지능을 이용한 포획 방법 등 멧돼지 차단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면서 멧돼지 개체수 조절은 물론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온라인 게임 산업의 불모지인 충북에서 글로벌 게임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충북 글로벌 게임센터가 그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부 스타트업들은 꽤 큰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20, 30대 젊은 게임 개발자들의 열정이 넘치는 사무실. 온라인 게임 개발업체 딜리셔스 게임즈입니다. 2018년 7월 문을 연 충북 글로벌 게임센터 첫 입주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벽돌 깨기 게임 등은 구글의 금주의 추천 게임에 4차례나 소개됐습니다. 그 사이 직원은 3명에서 12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크게 신장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이브리드 캐주얼 게임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퍼즐 게임들도 그렇고 저희는 장르를 불문하고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이 있다면 그 게임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충북 글로벌 게임 센터에는 21개 중소 게임 개발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평균 3대1의 경쟁률을 거친 실력 있는 스타트업들입니다. 지난해부터는 자본에서 독립해 개발자의 개성이 담긴 인디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 6곳도 유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곳에도 기회를 주자는 충북 게임센터의 차별화 사업입니다. 물론 잘 돼서 큰 기업이 돼서 1년에 정말 뉴스에 나올 정도로 많이 벌고 이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욕심 없이 재밌는 게임을 만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다. 전국 10곳에 문을 연 글로벌 게임센터는 신생 게임 업체들의 든든한 후원군입니다. 인력 수급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자금 조달과 각종 제작 지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의 인프라를 좀 저희가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조성을 통해서 관련된 그 타 산업과의 융합. 충북 글로벌 게임센터가 개소하기 전 게임 업체가 전무했던 충북에서 젊은 개발자들이 제2의 NC, 제2의 넥슨을 꿈꾸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4일 국회 본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안과 올해 예산에 반영된 설계비 127억 원의 집행을 위한 것으로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주장을 수용해 열리게 됐습니다. 공청회에는 운영 개성 소위에 소속된 여야 의원 9명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충북도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 불평등 완화를 위한 상생연대 3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상생연대 3법이란 영업제한 손실보상법과 수혜업종과 피해업종이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법, 자발적 기부 등을 규정한 사회연대 기금법 등 3가지를 말합니다.
도의회는 아무리 중요한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된다며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에어로케이 항공사의 항공기 취향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가 2019년 면허 취득 당시 2년 이내인 다음 달 5일까지 취항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받았지만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취항에 차질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2월 운항 증명을 발급받고 청주, 제주에 취항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항공 수요가 줄고 재무 여건까지 악화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